문제 28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방정식의 내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하잖아요. 그럼 4차에서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똑같이 일어나는데 선생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자, a의 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cx dx의 2 콜 0 이렇게 쓸게요. 일단 a는 0이 아니라고 하고요. 이렇게 쓰여진 4차 방정식의 몇 근, 네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썼어. 이해되시죠? 그럼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델타는 얼마? 이렇게 됩니다. 부호를 불러보면 뿔마, 뿔마, 뿔 그냥 이렇게 쓰세요. b는 마이너스를 부릅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그렇죠? 알파, 감마 쭉 써서 감마 델타까지 한 건 얼마? 그렇지. a분의 c가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룰이 같아요. 3차처럼. 그런데 문제는 요거야. 이 x 4제곱 거꾸로 뒤집어요. dx 세제곱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 콜 0 이해되세요? 이것들의 내근이 이것이면 이것들의 근은 뭐냐 이런 얘기죠. 거꾸로 뒤집었을 때의 근의 배치 형태에 대한 문제고 이 조건상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곱한 건 0이 아니고 A, B, C, D, E도 0이 아니에요. 이 중에 누구도 0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냥 근이 4개가 0이 아니면 돼. 그럼 얘네들의 근은 뭐냐? 단 2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근의 배열이 거꾸로 뒤집어지면서 항상 이래요. 가 내 근이다.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긴 친구의 내근의 모습이 얘면 거꾸로 뒤집은 친구의 근의 모양은 항상 얘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얘네들의 내근이 얘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얘의 식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 4x의 4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 1 이퀄 0에 내 근을 찾아 적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 델타분의 1이 되겠지. 맞아? 이해하셨죠? 더군다나 이렇게 생긴 근들을 모두 합하라. 그럼 얼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4분의 얼마? 3차의 계수죠. 3차의 계수는 얼마? 빵이죠. 답 얼마? 0이에요. 그래서 이 답이 0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바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수초 안에.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실제로 근들을 구해서 보기차식의 관점으로 구해서 풀어내도 됩니다만 쌤은 이제 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풀이법을 추천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다 붙입니다. 정리. 문제 284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4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하는데요. 이때 알파 제곱 빼기 알파를 구하십시오. 자, 이거는 상반 방정식이랍니다. 뭐라고요? 상반 방정식. 스페셜하게 짝수차. 아셨죠? 짝수차의 상반 방정식이에요. 즉 이렇게 대칭을 준 거죠. 그럼 얘가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중앙항의 상수화예요. 홀수차 상반 방정식도 있습니다. 이제 그건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을 좀 짝수차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근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고 조립제법을 통해서 짝수차로 차수 하나를 떨어뜨려서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홀수차 상반 방정식은 어떻게 돼? 5
그 다음에 그렇지. 0이고 얘는 무조건 x 이퀄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하면 여기서 짝수차 상반방정식이 나와요. 4차가. 이 풀이법을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착안하시고 오늘은 짝수차에 집중해서 이제 그 풀이를 알아볼게요. 그럼 뭔 얘기냐? 짝수차 상반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앙항의 상수화예요. 아시겠죠? 그럼 상수화를 만든다는 것은 앞쪽에 x제곱을 뽑아내는 거니까 이렇게 구조가 변하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결합을 해주는데요. x제곱은 x제곱분의 1이 굉장히 친근하죠. 네, 이렇게 또 묶어주세요. 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이 자체적으로 인수분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곱에서 그렇죠. 빼기 2가 나옵니다. 맞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 안쪽 스토리가요. 이렇게. 그래서 x제곱.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 자체적으로 인수분해가 좀 돼 있어요. 그죠? 선생님 칠판을 조금만 옮길게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자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곱 플러스 4에 요거 결합하면 마이너스 5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인수분해 보이죠, 여러분? 선생님이 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나요? x제곱 쓰시고, 그렇죠? x 플러스 x분의 1에 더하기 5 쓰면 좋겠죠? 쓰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볼게요. 물론 는 0입니다. 이거 맞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x가 제곱이니까 x 하나를 여기다 곱하시고 x 하나를 여기다 곱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곱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식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맞죠? 질문. 이 식에서 판별식 D를 구하시면 판별식 D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시 0보다 크죠. 이 식에서 판별식 D 구하시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C는 0이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허근이라고 존재하는 이 특징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글씨가 좀 이상하다. 여기서 몇 근, 한, 허근을 알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언제? 알파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이니까. 근데 시험 문제는 알파 제곱 빼기 알파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죠. 알파 제곱 빼기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상반 방정식의 풀이법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가 약간 기니까요. 연습을 통해서 꼭 자기 걸 만들어 주십시오. 정리. 문제 288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해석하시오가 시험 문제죠. 자, 그러면 3차식의 근의 종류, 근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주요 풀이법 중에 하나가 조립제법이에요. 맞죠? 그럼 조립제법을 갖고 와서 근을 한번 특징 줘보는데, 자, 써볼까요? 0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좀 보이나요? 그렇지. 뭘 대입해야 이들이 0이냐? 그렇죠. x 이퀄 2를 대입해 보세요. 이렇게 된다. 맞죠? 근데 이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x-1에 x제곱 더하기 x 빼기 3k 이퀄 0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맞나요? 근데 문제는 이 식 자체가 중근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관점
중군으로 x 이퀄 1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하나뿐이 없잖아요. 똑같은 게 두 개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밑줄 친 기억, 이 밑줄 친 기억 부분에다가 기억에다가 x 이퀄 2를 대입해 보면 되겠죠. 왜? 또 하나 가지려면 여기서뿐이 없잖아요. 따라서 x 이퀄 2를 대입해 보면 0이 나와야 근이니까 k 값은 3분의 2가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두 번째 조건은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기억 자체가 중근을 갖고 그때 중근은 1이 아니에요. 이 중근은 1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렇다면 중근을 가지니까 이 자체, 즉 기억 자체가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 D는 얼마? B의 제곱 마이너스 4A C라고 해석하십시오. 계산하시면 얼마죠? 그렇죠. K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맞죠? 근데 x 이퀄 1이 근이 아니겠죠. 이걸 대입하면은 x의 값은 다른 식의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된다. 그렇게 보겠죠? 뭐 마이너스 얼마로 봅니까? 2분의 1 정도? 이때 이 두 식에 대한 정보, 즉 k 값을 모두 구했고 k 값은 이 두 종류의 특징을 지니고 시험 문제는 이 둘의 값을 합하시오죠. 이런 식으로 합하시오. 맞나요? 합하면 12분의 마이너스 1에 3이니까 4죠. 8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분모 분자의 합을 구하래요. 답 얼마? 그렇죠. 19. 정리.